자, 이번 시간에는 유리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쌤이 유리함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내용을 정리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누구를 위해서 설명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까를 생각했을 때 진짜 노베이스를 위해서 한번 유리함수를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이제 곧 있으면은 기말고사 1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다가오는데 진도를 정말 학교에서 빨리 나가고 있어요. 코로나의 영향으로 진도가 충실하게 진행되지도 않으면서 정말 빠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함수가 벌써 끝나고 유리함수도 거의 다 끝나간다고 했는데, 자, 우리 학생들 한번 눈을 감고 아니면 눈 뜬 채로 유리함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유리함수가 도대체 뭘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중학교 1학년 1학기 말에 뭘 배웠냐면은 y는 x분의 a라는 것을 배웠어요. 자, 얘를 어떻게 배웠냐? 얘의 이름은 반비례라고 배웠습니다. 반비례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a의 값이 0보다 클 때와 a의 값이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쌤이 한번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면, 자, 반비례라는 것은 뭐냐면 x의 값이 2배가 될 수도 있고, 자, 2배 또는 3배가 될 수도 있고 4배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몇 배씩 늘어날 때, 자, y의 값은 오히려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줄어들고 있는 이런 규칙을 가지는 그런 함수를 반비례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근데 이런데 왜 이걸 배울까? 자, 왜 이걸 배울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함수를 배울 때 아무 함수나 다 배우는 게 아니고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함수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y는 x분의 2라고 쌤이 한번 써볼게. 그리고 x의 값을, 자, x의 값과 y의 값을 몇 개를 이제 찍어서 확인을 해보면, 0을 가운데 두고 싶은데, 자, 두고 싶어요. 이것도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자, 0 오른쪽에는 1을 두고, 0 그 다음에는 2를 두고, 그 다음 오른쪽에는 4를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0 왼쪽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써보면, 자, 첫 번째로 쌤이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분수에서 분모에 0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인정을 하니 아니면 분모에 0이 있으면 인정을 안 하니? 분모에 0이 있으면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또 학생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아니, 분모에 0이 있는 걸 왜 인정 안 해요? 라고 하면은 이 분수는 x분의 2라는 분수는 2를 x로 나누라는 뜻이고, 우리가 이 나눗셈의 결과를 특별히 몫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두 개를 x명에게 나누어 주면 한 사람이 가지고 가는 양을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개를 0명에게 나누어 줘라.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0명에게 어떻게 나누어 줘?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야, 0으로 나누는 것, 즉 2 나누기 0은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 그러면 x의 값들 중에서 0은 분모 x 자리에 대입할 수가 없으니까 y 값을 가지지 못합니다. 자, y 값을 가지지 못하는 x가 있으면 그건 함수예요? 아니에요? 함수가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 y는 x분의 2라는 이렇게 분수 모양으로 되어 있는 반비례 함수의 경우에는 반드시 정의역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이걸 써줘야 돼. 그런데 우리 책에 보면은 x는 0이 아닌 실수라는 이 정의역의 범위를 써줬니 안 써줬니? 안 써줬지. 이게 참 웃긴 게 자기 입맛대로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정의역의 범위를 이렇게 써주고 어떨 때는 안 써주면서 시험에서 특히 유리함수나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때 정의역을 써주지 않으면 틀렸다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입맛대로 그냥 하고 있으니까 참 우리가 아니 꼽더라도 그냥 맞춰줘야지. 뭐 어떡하겠어. 자, 그리고 나서 x 자리에 0은 넣을 수 없으니까 x가 0일 때의 y값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x에 1을 넣으면 y값이 2, x에 2를 넣으면 y값이 1, x에 4를 넣으면 y값은 2분의 1,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y값은 마이너스 2, x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1, x에 마이너스 4를 넣으면 y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 지금 x와 y 값의 관계를 순서상으로 표현하면 얘는 1,2고 두 번째 2,1이고 세 번째 4,2분의 1이에요. 얘들을 점으로 나타내면 2,1 1,2부터 할게. 자, 1,2 2,1 그리고 4,2분의 1 이렇게 점을 몇 개 찍어서 연결을 하잖아. 연결을 하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런 곡선이 됩니다. 자, 곡선이 좀 이쁘잖아. 자, 곡선이 이쁠 리는 없는데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분의 1. 자, 얘들도 이 점들을 연결하면 이런 곡선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x가 분모에 있을 때 그것을 x가 분모에 있을 때 반비례라고 하는데 왜 반비례라고 하느냐? x의 값이 2배, 3배, 4배가 될 때 y의 값은 오히려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줄어드는구나 에서 멈추지 말고 그 줄어드는 애들의 점들을 찍어서 선으로 연결해 보니까 이런 특징 있는 그래프가 되더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거 공부해 볼 만한 아니면은 한번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 반비례 함수를 공부를 하는데 이 반비례 함수에서 x가 분모 자리에 있으니까 이름을 분수함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수함수. 그런데 이 분수함수는 분수를 다른 말로 하면 뭐니? 유리수잖아. 그래서 유리함수라고 그냥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유리함수는 자, 첫 번째,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언제 배웠던 거? 중학교 1학년 1학기. 그것도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 유리함수를 시작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냥 이대로만 한다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과 다를 바가 없잖아. 그러면 무엇이 달라지느냐? 라고 한다면 자, 먼저 우리는 점근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거예요. 점근선이 뭐예요? 라고 하면은 지금 이 파란색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계속 뻗어나가더라도 계속 오른쪽으로 뻗어나가고 위로 뻗어나가더라도 눈치를 봤을 때 이 X축과 만날 것 같니? X축과 안 만나요. 그리고 Y축과 만날 것 같니? Y축과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점근선,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난다면 X 자리에 Y가 0인 그런 점이 즉 이런 해가 이 식에서 존재해야 됩니다. 자, 이 식에서 X에 무엇을 넣었을 때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존재하겠니 안 하겠니?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야. X에 과연 뭘 넣으면 Y가 0이 되니? 자, 여기 2라는 값이 있는데 이 2라는 값이 뭔가를 곱하기나 나누기를 했을 때 Y가 0이 되려면 여기에 0을 곱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X에는 0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Y 값을 0 만들어주는 X의 값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즉 X축 위에는 점이 존재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파란색 그래프는 아무리 뻗어나가더라도 X축과 만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Y축과 만나려면 Y축 위에 있는 점들은 X의 좌표가 0이잖아. X의 좌표가 0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식의 x자리에는 x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0을 대입할 수 없다고 했어요. 왜? 분모를 0 만들어주는 분수는 존재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x에 0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y축과 이 그래프가 만날 수가 없다. 그러면 y축을 우리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x는 0으로 표현해요. x축은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y는 0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x는 0과 y는 0이 바로 이 파란색 유리함수 그래프와 만날 수 없는 선, 즉 점근선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점근선은 왜 점근선이냐? 자, 점근선은 쉽게 말하면 점점 근접해지는 선이에요. 가까워지는 선이란 이야기야. 그런데 만나지는 못한다라는 뜻으로 점근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한 유리함수에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고, 자,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자, 쌤이 y는 x분의 마이너스 2, 분자의 마이너스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무슨 의미냐면, 자, 분자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자, 보세요. x에 내가 플러스를 넣으면 분모가 플러스고 분자는 마이너스니까 y 값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그리고 x에 내가 마이너스를 넣으면 분모도 마이너스고 분자도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니까 이 전체 값인 y 값은 플러스가 돼요. 자, x의 부호와 y의 부호, x의 부호와 y의 부호가 반대로 되는 게 바로 분자가 마이너스일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x축을 그리고 y축을 그린 후에, 자, x와 y의 부호가 다른 지점은 어디에서 어떤 영역이냐 하면, 자, x가 플러스일 때 y가 마이너스인 것은 바로 제4사분면입니다. 제4사분면. 그리고 x가 마이너스일 때 y가 플러스인 것은 바로 제2사분면입니다. 자, 그러면 y는 x분의 마이너스 2라는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어디에 점들이 찍혀야 되냐면 바로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에 점이 찍혀야 되니까 그래프의 모양을 그리면 바로 이런 모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분자의 부호가 양수면 그래프가 제1사분면과 3사분면에서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분모의 부호가 음수면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에서 그려지는구나. 이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자, 얘들은 지금 다시 이야기할게.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운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서 진짜 정말 절실한 노베이스라고 이야기한 게, 쌤이 지금 영상 찍을 때 보통 5분을 잘 안 넘겨요. 진짜 어려운 문제는 한 10분 정도 가는데, 그 말은 왜 그러냐면은 영상을 찍어도 보질 않거든. 조회수가 늘지가 않아. 그런데 내가 지금 정말 이번 기말고사를 잘 쳐야 되겠다. 그리고 유리함수는 도저히 지금 학교에서 하는 설명 들어도 모르겠다. 라는 학생들은 내 영상이 한 30분 정도 간다. 또는 1시간 정도 간다 하더라도 열심히 보지 않겠나.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자, 쌤이 설명을 했고, 세 번째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세 번째 뭘 설명할 거냐면은 바로 우리가 앞 단원에서 배웠던 평행이동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평행이동. 이 고등학교 수학이 참 이게 안 좋은 것이, 만약에 앞 단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던지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도 앞 단원을 까먹으면 그 다음 단원 공부하는 게 많은 애로가 생겨. 그래서 이게 참 안 좋은 점이에요. 자, 평행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자, 평행이동은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과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 있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 쌤이 한번 써볼게요. Y는 EX라는 이런 1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써야 되냐 하면 x자리에 x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썼었어야 됐어요. 자, 이건 왜 이러냐 하면 x의 값이 3만큼 커지려면 원래 x자리에, 자 보세요. 원래 x자리에 1을 넣으면 y값이 2가 됐지. 그런데 x의 값이 x자리에 x-라고 3이라고 쓰면 x의 값이 4가 돼야지 y값이 2가 돼. 자, 똑같은 y의 2라는 값을 만들기 위해서 x자리에 x-3이라고 쓰면 x값이 3만큼 커져야지만 y값이 똑같이 2가 돼요. 그래서 x의 값을 키우기 위해서는, x의 값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x 뒤에 x-3이라고 쓰면 x값이 3만큼 더 커져요. y를 2만큼 더 키우려면 똑같은 원리로 y자리에 y-2라고 쓰면 y값이 2만큼 더 커집니다. 자, 이걸 기억하고 자, y 빼기 2라고 쓰고 2는 그대로 써주고 x자리에 갈로하고 x-3이라고 써주면 이게 바로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 내가 지금 이 그래프 y는 x분의 2라는 식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y는 x분의 2에서 자,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고 싶으면 x자리에는 x-3이라고 쓰고 자,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2는 그대로 써줘요. y자리에는 y-2라고 쓰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함수라는 것은 자, 위에서도 그렇고 아래에서도 그렇지만 좌변이 항상 y는이라고 시작해 주기를 바래. 자, y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를 우변으로 이항해야 되겠지. 그리고 얘는 분배법칙 해주면 자, 2x 마이너스 6 플러스 2가 되는데 상수항 결합해주면 y는 2x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듯이 자, 유리함수에서도 똑같이 좌변은 y는으로 시작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변은 x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2가 우변을 이항하니까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쓴 형태를 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대분수식이라고 이야기해. 대분수식. 자, 대분수식은 아주 고마운 게 있는데 뭐가 고맙냐면 점근선이 한눈에 보여요. 점근선이 한눈에 보여. 어떻게 보냐면 자, 보세요. x는 결코 뭐가 될 수 없니? x는 결코 3이 될 수 없어요. 왜? 분수의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x는 3이 될 수 없다. 자, 그리고 x가 3이 될 수 없듯이 y는 무엇이 될 수 없냐면 자, y는 2가 될 수 없어요. 아니, 쌤, y가 왜 2가 될 수 없어요? 라면은 자, y 값이 2가 되려면 이 분수식이 얼마가 돼야 되니? 이 분수식이 0이 돼야 돼. 근데 이 분수식은 0이 될 수가 없잖아. 아까 공부했지? 그러니까 얘가 0이 될 때 y가 2가 되는데 얘가 0이 될 수 없다는 말은 y가 2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점근선이 바로 나옵니다. 자, x축을 그리고 y축을 그렸을 때 x는 3이 될 수 없으니까 x는 3이라는 선을 긋습니다. 자, x는 3. 그리고 y는 2가 될 수 없으니까 y는 2라는 선을 그어요. y는 2. 자, 그러면 자, 동시에 생각하는 거야. y는 x분의 2라는 그래프가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오른쪽으로 3만큼 이동하고 y 방향으로 위쪽으로 2만큼 이동하면 자, 그래프가 대충 이런 모양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는 자, x는 0이라는 점근선이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해서 x는 3이라는 점근선이 됐고
자, x는 3이란 점근선이 됐어요. x는 3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x는 3. y는 0이란 점근선이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이동했으니까 y는 2라는 점근선이 됐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할게. x는 0이란 점근선이 오른쪽으로 3만큼 이동했어.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3만큼 이동했으니까 x는 3이 된 거야. y는 0이란 점근선이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했어. 위로 이만큼 이동했으니까 바로 y는 2라는 점근선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이야기했냐면은 유리함수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모양을 이제 교과서나 문제지에서 많이 봤잖아. 얘를 대분수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얘는 어떻게 나온 거냐 하면 바로 1학년 1학기 때,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반비례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해서 구한 식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얘는 처음에 뭘 봐야 되냐면 여기서 분모를 0 만들어주는 x의 값을 찾아야 돼. 분모를 0 만들어주는 x의 값 3이지. 걔가 바로 점근선이고, 자, 그러면 이 분수식이 0일 때의 y 값을 찾아야 돼요. 걔가 바로 점근선 y는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점근선과 평행이동을 생각하면서 이제 유리함수식을 본격적으로 봐야 되고, 자, 봐야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자, y는 x 빼기 3분의 2 더하기 2라고 이렇게 쓰면, 자, 이거 너무 쉽잖아. 이게 우리가 학교에서 참 희한한 게 학생들한테 유리함수를 가르쳐 주려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한테 유리함수를 점점 더 못 풀게 하려고 가르쳐 주는 게 우리나라 교육의 아주 악질적인 현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내면 많은 학생들이 점근선 x는 3, y는 2구나 아는데 얘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이제 쌤이 네 번째 가르쳐 줄 걸 합니다. 이 대분수식을 가분수식으로 바꿔줄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고? 자, 분수와 자연수를 더할 건데, 분수와 자연수의 덧셈은, 분수의 덧셈은 뭘 해야 되냐면 통분을 해야 돼요. 통분. 그러면 쌤 통분 어떻게 하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자, 얘 2는 지금 1분의 2잖아. 1분의 2. 그러면 분모를 갖게 하는 게 말 그대로 통분이에요. 공통분모. 공통분. 그러면 얘하고 얘를 어떻게 갖게 하느냐? 얘에다가 x 빼기 3을 곱하면 되잖아. 얘에다가. 그럼 x 빼기 3을 곱하면 x 빼기 3이 되지. 자, 분모에 갑자기 x 빼기 3을 곱해서 갑자기. 그럼 분자에도 x 빼기 3을 곱하면은 그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얘를 이제 분배 법칙을 한 다음에 결합을 합니다. 자, 통분이 되어 있으니까 분모는 한 번만 써줄 거예요. 그리고 자, 2 플러스 얘 분배 법칙 하고 나서 더하면 2x 빼기 6이 됩니다. 자, y는 x 빼기 3분의 2x 빼기 4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유리함수식을 쓰면은, 자, 노베이스인 우리 학생들은 멘붕이 오는 거야. 얘가 도대체 뭐지? 갑자기 막 뭐 듣도 보도 못한 애가 새로 생겼네? 자, 근데 새로 생긴 게 아니에요. 뭐? y는 x분의 2를 x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다음에 이렇게 자연스러운 대분수식을 썼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하지. 아까 저 쌤이 대분수식이라고 했는데 왜 얘를 대분수식이라고 하지? 라고 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2와 3분의 2라고 이렇게 쓰면 얘가 무슨 분수니? 대분수지. 얘는 사실은 2 더하기 3분의 2고 얘를 거꾸로 쓰면 3분의 2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이 모양을 대분수식이라고 말해도 되잖아. 대분수잖아, 얘가. 그러니까 내가 대분수식이라고 했고, 대분수식은 바로 점근선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해주는 식이다. 자, 그리고 얘를 대분수를 가분수로 만들면 2하고 3을 곱해서, 자, 다시 한번 쌤이 설명할게. 2와 3을 곱하고 여기 있는 2를 더해서 가분수를 만들어요. 그러면 3분의 8이잖아. 자, 얘도 지금 보세요. 얘가 지금 가분수식인데 이 가분수식이 왜 가분수식이냐면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같거나 크면
가분수식이에요. 자, 분자의 수가 분모의 수보다 같거나 크면 가분수야. 똑같은 원리야. 자, 얘를 대분수식으로 바꿔주는 게 쌤이 네 번째로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번째. 이것만 알면 노베이스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자, 노베이스가 또 무슨 뜻인지 모르는 학생들 있나? 자, 베이스가 기초야. 노는 NO, 없다는 뜻이고 기초가 없는 학생들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바로 여기서 지금 나왔습니다. 뭐냐? 대분수식을 가분수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앞에 있는 수와 이 분모를 곱해서 분자에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분모와 곱한다고 했잖아. 자, y는 분모 일단 x 빼기 3을 씁니다. 그리고 분자에 분모와 똑같은 애를 하나 씁니다. 갈로를 해서. 그리고 나서 첫 번째 2x잖아. 2x. 그럼 얘가 2x가 되기 위해서 여기 얼마가 있어야 되니? 그렇지. 2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마음속으로 분배 법칙을 해. 그러면 2x 빼기 6이잖아. 마이너스 6.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4잖아. 마이너스 4. 그러면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4가 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되니? 뒤에 플러스 2를 더하면 됩니다. 플러스 2를 더하면 돼요.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은 지금 똑같은 식이잖아. 그리고 나서 하트 모양으로 요렇게 쪼갭니다. 쪼개면은 y는 자 x 빼기 3분의 2 갈로 x 빼기 3 더하기 x 빼기 3분의 2라고 써줄 수 있고, 자 얘들을 아까 전에 어떻게 한다 그랬지? 얘들을 순서를 바꿔서 쓴다 그랬지. 순서를 바꿨으면 y는 여기다 쓸게요. y는 얘부터 먼저 쓰면 x 빼기 3분의 2 더하기 얘들은 분모분자 x 빼기 3을 약분해주면 2만 남아서 바로 가분수식을 이렇게 대분수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이야기야. 자, 뭘 기억해야 되냐면 분모와 똑같은 식을 분자에 갈로를 하면서 써주는 얘가 바로 가분수식을 대분수식으로 바꿔주는 핵심 방법이야. 이까지 기억을 하면은 우리가 유리함수 노베이스에서 탈출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부족한 부분 다시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